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에 가게 된다면 일본어를 배워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죠. 일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행복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오늘은 그들의 가족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발견할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1. 일본 결혼은 사회적 유대의 형태. 일본에는 외국인들을 종종 놀라게 하는 독특한 문화적 관습이 있어요. 바로 가정주부가 가족의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이는 단순히 일상 비용을 예산하는 것을 넘어서는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아내가 가족의 재정 문제를 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방식이 불균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재정 관리가 파트너 간에 더 많이 공유되는 서양 국가들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죠. 일본에서는 여전히 책임의 형태가 존재하며 그것이 결혼이다 라는 유머러스한 속담이 이 동태를 반영해요. 이는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전체 급여를 아내에게 맡기고 소정의 용돈만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일본의 모든 가족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국제 커플들은 서로에게 더 균형 잡히고 적합한 재정적 합의를 찾기도 해요. 일반화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각 관계는 상호 이해와 합의에 따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화적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더 깊고 미묘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 간의 재정 관리 차이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어요.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정말 소중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이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할게요. 2. 문화 차이. 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문화적 차이가 상당할 수 있어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같이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에서 온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럼 왜 이런 도전이 생길까요? 일본 문화는 존중, 조화, 그리고 규율을 중시해요.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따뜻함, 감정 표현, 자발성과 강하게 대조되죠. 라틴 아메리카에선 사람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삶이 더 여유롭죠. 반면 일본 사회는 공공장소와 관계에서 감정의 절제와 통제를 중시해요. 그렇다면 결혼 생활에서 이런 두 세계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여성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그녀의 문화, 심지어 언어를 배우는 데 열려 있어야 해요. 그녀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아마도 여러분의 것과 매우 다를 거예요. 일본의 문화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감정의 절제를 냉정함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많은 외국인, 특히 라틴 문화 출신의 사람들은 일본 여성들이 관계에서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느끼곤 해요.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일본인, 특히 여성들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감정 표현을 친밀함과 동일시하는 문화 출신이라면 이 차이는 처음에는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용한 사랑의 방식이 단순히 애정의 다른 언어일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대신 일본 파트너는 여러분의 집이 편안하도록 보살피거나 정성껏 요리하거나 힘든 시간에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주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섬세한 제스처는 일본 문화에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익숙한 것처럼 직접적이지 않아서 간과해버릴까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본 여성과의 성공적인 결혼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그녀의 가치와 생활 방식에 몰입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여러분의 배경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두 파트너 모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균형을 찾아야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수준의 타협과 적응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 결혼은 두 세계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일본과 라틴 아메리카처럼 그 세계가 매우 다르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대조가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을 만들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3. 일본의 사회 규칙과 규범. 일본에서의 삶을 고려할 때 한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본은 질서가 깊이 자리 잡은 나라로 규칙과 사회적 규범이 일상생활의 중심에 있어요. 침묵과 규율이 문화에 얽혀 있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약간의 혼란을 즐기거나 소음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일본의 생활 방식이 꽤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일본에는 원활한 사회 운영을 위한 수많은 말 없는 규칙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공공교통수단에선 침묵이 매우 중요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기차나 버스에서 음악을 틀면 무례하다고 여겨져요.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곳에선 활기찬 대화, 큰 음악, 그리고 거리에서 사탕을 파는 상인들이 일반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대화를 시도하지 않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는 버스 여행을 상상해 보세요. 일본에서는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과도하게 경적을 울리거나 불필요한 소음을 내는 것이 단순히 권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져요. 물론 이러한 규칙을 강제할 경찰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사회 계약의 일환이에요. 이러한 규범은 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개인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 존재해요. 일본 파트너와 함께 살 계획이라면 이러한 규칙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규칙을 깨거나 더 자발적이고 덜 구조적인 환경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생활 방식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제한적으로 느껴질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4. 음식 문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음식 문화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맛에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일본 여성과 결혼하기 전에 일본 식단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의 주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익숙한 음식에 제한된 범위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다양하고 때로는 이국적인 일본 메뉴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침 식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일본에서는 아사고한이라고 불리죠.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흔한 가벼운 아침 식사와는 달리 일본의 아침 식사는 종종 점심처럼 푸짐해요. 지역에 따라 아침 식사에는 특히 커피와 빵처럼 간단한 것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놀라울 수 있는 음식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입맛에는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요리가 제공되기도 해요. 그래서 매일 커피와 쿠스쿠스를 먹는 일상에 익숙한 여러분이 전통적인 일본식 아침 식사에 적응하는 것은 꽤 도전이 될 수 있어요. 미리 조금 조사해보는 것이 나중에 많은 놀라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5. 결혼 후 일본 여성의 진화. 많은 문화에서 결혼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특히 두드러지며 외국 남성들에게는 완전한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잘 알려진 일본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포켓몬을 사용해 보죠. 결혼 전 일본 파트너는 따뜻함과 애정으로 가득한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존재인 파이리를 연상시킬 수 있어요. 데이트 단계는 종종 예의와 배려로 특징 지어지며 마치 완벽한 조화의 거품 속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결혼이 이루어지면, 특히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 파이리가 리자몽으로 진화할 수 있어요. 그녀가 더 단호해지고 자신의 필요를 더 분명히 하며 타협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성이 자리 잡으면서 그녀의 변화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녀는 가정에서 더 직접적이고 통제력이 강한 존재가 될 거예요. 이 비유는 재미있게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외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과 결혼할 때 보고하는 실제 경험을 보여줘요. 부드럽고 조용한 파트너에서 더 단호한 존재로의 변화는 상당한 변화일 수 있어요. 일부 외국 남성들은 이를 세 가지 단계의 변화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일본 여성들이 결혼 후 더 솔직하고 결단력 있게 변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부분이 문화적 기대와 일본 가족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역할에 기인해요. 일본에서는 결혼이 종종 명확한 노동 분담과 책임을 동반해요. 결혼 전 일본 여성들은 공식적이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며 지원적인 파트너 역할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결혼 후 많은 일본 여성들이 가정을 관리하는 전적인 책임을 지게 돼요. 데이트 중에 경험한 부드럽고 양육적인 성격을 기대하는 외국 남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예기치 않은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다를 뿐이에요. 사실 일본 여성들이 가족 생활에 가져오는 힘, 규율, 그리고 리더십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해요. 그러나 성 역할이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이라면 이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러한 역학을 더 깊이 파고들며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세요. 6. 결혼에서의 재정 관리와 책임. 일본에서 가정 내 재정 관리는 많은 서양 남성들이 익숙한 것보다 훨씬 더 전통적이고 구조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아내가 가족 재정을 전적으로 관리해요. 일부에게는 이러한 통제가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거의 재정적 종속처럼 느껴질 수 있죠. 이러한 동태는 아이가 태어난 후 특히 뚜렷해져요. 가족이 안정되면 남편의 역할은 주된 제공자로 바뀌고, 이는 일본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예요. 많은 경우 이제는 재정 문제에 대한 동등한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지 않게 되고, 일부 외국 남편들은 자신의 역할을 현금 자동 인출기에 비유하기도 해요. 한 외국 남편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면 기본적으로 현금 자동 인출기로 변해요. 매달 아내가 당신의 전체 급여를 인출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어요. 이는 과장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외국 남성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강조해요. 일본 아내들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가족의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책임지는 문화적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녀는 가족의 돈을 매우 신중하게 관리하며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해요. 이 시스템의 핵심 부분은 코즈카이, 즉 용돈 제도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이 구조적인 관행은 공동 또는 독립적인 재정 결정을 선호하는 외국 남성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일부 외국인들은 이 신중한 접근을 인색함으로 오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특히 정부의 노인 지원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에서 더욱 그렇죠. 2024년에는 일본은 가계저축률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25% 이상으로 가계저축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이러한 재정적 규율은 일본의 과거 경제적 어려움과 고령화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구조적인 재정 관행이 있는 문화에 결혼하는 것은 이해와 적응을 필요로 해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전통 뒤에 있는 문화적 이유를 배우는 것은 가족 재정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쉽게 할 수 있어요. 7. 모든 여성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데이트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특정 현실에 놀라곤 하고 오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여성들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기대와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여성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모든 일본 여성이 이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특정 상황이 있어요. 외국 남성, 특히 미국 남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이 있어요. 때때로 그들의 의도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부 여성들은 이미 결혼했지만 외국 남성과의 관계를 추구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감과 사고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죠.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도 일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일부 여성들은 여전히 겸손과 수치를 강조해요. 이것은 매우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극단으로 치우치면 감정적 거리감과 의사소통 장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평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서양 남성들은 이러한 동태가 도전적이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전히 재정적 또는 감정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여성들도 있어요. 이들은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이는 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밀접한 가족 관계는 존경할 만하지만 가족의 개입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관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여성을 만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하세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으며 때때로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에 얽혀 있을 수 있어요. 8. 일과 삶의 균형과 일에 대한 헌신. 일본에서는 일이 가족 생활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 일이 이렇게 강조될까요? 우선, 일에 대한 헌신은 단순한 개인적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로 여겨져요. 많은 일본 직원들은 일반적인 8시간 근무일을 훨씬 초과하여 긴 시간 일하는 것이 기대돼요. 사실 긴급한 업무가 없더라도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일에 대한 헌신은 일본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회사와 동료에 대한 의무감과 충성심에 의해 촉진돼요. 이는 직장에서의 존중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여겨지죠. 일본에서는 직업 안정성과 경력 성장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는 종종 개인이 자신의 직업 생활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직업 윤리는 존경할 만하지만 가족 시간과 개인적인 약속이 종종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점이 힘든 조정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져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가족과의 순간이 제한적일 수 있어 가정에서의 관계가 긴장될 수 있어요. 2023년에 일본 노동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거의 5명 중 1명의 직원이 매달 8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보고했어요. 이러한 초과 근무는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특히 우려스러워요. 이러한 긴 근무 시간과 퇴근 후의 사교활동 기대를 결합하면 가족 중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물론 일본에서 모든 개인이 과도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본 여성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일이 여러분의 미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녀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함께 가능한 해결책을 탐색하는 것이 좋죠. 일본의 직장 문화가 요구가 클 수 있지만 소통과 이해를 통해 이 삶의 측면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9. 일본의 성 역할과 성차별. 일본에서 결혼은 종종 전통적인 역할을 준수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를 동반해요. 일본은 직장에서 성평등을 향해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었지만 가족 생활은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3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여전히 성평등이 낮은 국가로 특히 가사 노동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죠. 일본 여성들은 여전히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의 가사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또한 흥미로운 점은 2023년에 인구 및 사회보장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부부들 중 거의 60%가 아이를 낳은 후 로맨틱한 친밀감이 감소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업 및 사회적 성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엄청난 사회적 압박 때문이에요. 그 결과 일본의 많은 여성들은 자녀가 태어난 후 자신의 주된 역할을 아내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로 간주하게 돼요. 특히 성 역할이 더 유연한 문화에서 온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는 이러한 전통적인 구조가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두 파트너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일부 국제 커플들은 문화적 기대를 혼합하여 이러한 차이를 성공적으로 탐색해요. 이는 각자가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해요. 비록 전통적인 일본 규범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물론 일본은 천천히 진화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경력과 가족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역할을 점차 재편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현재로서는 많은 결혼, 특히 나이 많은 세대나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구조를 반영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본 여성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핵심 질문은 이러한 역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두 사람 모두에게 맞는 타협점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예요. 10. 시어머니의 영향.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해요. 특히 그녀의 어머니가 결혼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고정관념이 아니라 많은 외국 남성들이 전통적인 일본 가족에 결혼할 때 마주치는 현실이에요. 더 농촌이나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시어머니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가족의 결정부터 일상생활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많은 일본 결혼에서 시어머니는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해요.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 때문이에요. 위계 질서와 노인을 존중하는 것은 일본 문화의 중심이며 아내들이 자녀 양육, 재정, 가정 운영과 같은 문제에 대해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시어머니의 영향력은 결혼 생활의 일상적인 측면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독립성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온 사람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깊은 존경은 일본의 유교적 유산에 영향을 받아요. 이는 가족의 의무와 위계 질서를 강조하죠. 젊은 세대,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점점 더 독립적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은 여전히 많은 가족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 2023년에 인구 및 사회보장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기혼 부부 중 40% 이상이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시어머니의 가족 결정에 대한 개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외국 남성들에게는 이러한 동태가 도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결혼해서 사생활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온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한 문화에서 과도한 개입처럼 보이는 것이 일본에서는 가족의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어머니는 가정관리와 자녀 양육의 롤모델이기 때문에 그녀의 가정에서의 영향력은 환영받고 기대되는 것이에요. 시어머니의 존재가 느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가족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일본은 새해를 축하하는 것부터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문화적 관습이 풍부하며 시어머니는 이러한 전통이 지켜지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이는 외국 남편에게 이러한 의식에 따르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전통적인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생활 환경도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더 전통적인 가족에서는 신혼부부가 남편의 부모 근처에 살거나 심지어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러한 관행은 농촌 지역에서 더 흔해요.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가족, 특히 어머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멋진 전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와 함께 오는 문화적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어머니의 영향은 상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특히 일본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남성에게 도전이 될 수 있어요. 11. 이혼에 대한 낙인. 일본에서 이혼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으며 이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으로 이어져요.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문화적 현실이 특히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에 의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많은 지역에서 이혼은 단순한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실패로 여겨져요. 이러한 집단적 사고방식은 관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더라도 부부가 헤어지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일본이 여러 면에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생활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은 여전히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이러한 낙인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은 종종 더 가혹한 판단을 받곤 해요. 일본 여성에게 이혼은 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직장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자녀가 있는 경우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기회는 문화적 기대 때문에 상당히 제한될 수 있어요.
남성의 경우 상황은 조금 다르게 전개돼요. 이 문화에 결혼한 외국 남성들은 배우자가 이혼을 고려하는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개인적인 신념 때문이 아니라 강한 사회적 압박 때문이에요. 결혼이 잘 되지 않더라도 가족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함께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강조가 있어요. 일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의 결혼 중 약 3분의 1은 이혼으로 끝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수치는 많은 서양 국가들보다 여전히 낮아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나이 많은 세대에서는 더욱 그렇죠. 전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이혼이 개인적 실패의 명백한 신호로 여겨지곤 해요. 따라서 일본은 여러 면에서 현대적인 나라일지라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오랜 전통적인 관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어떤 남성에게든, 특히 일본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 남성에게는 이혼의 깊은 문화적 의미와 그것이 여러분과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이 불가피하게 속하게 될 확대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그 단계를 밟기 전에 이러한 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하세요. 생활 방식, 직장 문화, 심지어 음식은 일본에서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며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적응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우리 채널에서 다루고 싶은 나라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